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권의 문제는 국내적 상황 속에서 주로 그 국가가 법적으로나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 내용이라면은 이 인권 문제를 국제적 관계 속에서 논의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적 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또는 뭐 또 다른 내용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갈등으로 빠져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항은 새로운 안보 개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안보 개념을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안보 개념은 국가 안보라고 개념 지어지게 됩니다.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이 국가의 주권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총체적인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안보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안보 개념은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시에 형성이 되긴 했지만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식민지 해방이나 독립국가를 형성하면서 바로 국가의 존재, 국가의 구성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와 주권,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본래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측면이 강조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는 그 국가가 가지는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이 경제력을 더욱 확장을 시킨다면은 인구나 영토 규모의 영토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그 국가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보 능력이 크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나 영토 규모에 따라서 국가의 안보 질서와 국제 정치가 결정되는 상황을 우리는 국가 안보 체계이고 이것은 그 하드웨어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경성 안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서구 선진국들이 굉장히 강대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큰 국가들, 우리는 그 국가들을 강대국이라 하고 이른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래서 브릭스라고 합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국가 안보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뭐 초기에는 아주 심각한 코로나19 위기를 겪긴 했지만도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순으로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나 영토가 크다고 해서 그 국가가 국가의 안보에 보다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군사 경제력에 기반을 둔 어떤 영토나 국민의 수호가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위기 대응 능력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 그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되게 되면서 국가 안보의 개념에서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인간 안보의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 안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삶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그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에 우선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양하는 그 안보 체제가 이제 인간 안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든지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환경 파괴, 그 외에도 빈곤, 기아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그 어떤 국가의 안보와는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이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 안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물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안보 개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은 위기 대처 능력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 안보가 저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안보의 개념은 UNDP라고 해서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기존의 물리적인 폭력, 군사력, 폭력이나 군사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위협, 공포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기아, 질병,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부터 그런 어떤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즉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UNDP는 인간 안보를 강조를 했고 그 중에서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기아 상태, 그 다음에 공동체, 정치 이런 것들을 인간 안보의 중요한 위협 요소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안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인권은 보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 안보의 개념은 국제적 관계 속에서 제기되는 그런 이제 사안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강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에 근거를 두고 인간 안보가 강조되긴 하지만은 개별 국가의 인권에 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인데 반해서 인간 안보의 개념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 안보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후 변화 협약으로부터 탈퇴한다든지 자국민 우선으로 강조하는 그런 백신 공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권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개인의 어떤 거리적인 독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어떤 어떤 발상일 뿐만 아니라 그 국제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느닷없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인간 안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받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인간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그 인간 안보에 대한 선언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은 실제로 한국형 뉴딜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 인간 안보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나름대로 앞으로 지켜보아야 될 그런 상황이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안보보다는 인간 안보가 더 중요하고 당연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유의성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군사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안보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인간 안보, 그건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그리고 국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안보. 또한 국제관계에서 군사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체적인 연대관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 그것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 안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 안보를 위해서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인간 안보의 개념은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 개념이 현실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간 안보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중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보 개념에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위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른바 생태 안보 개념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생태 안보에 관한 어떤 그 발상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국가 안보나 인간 안보의 개념의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 문제는 국가 안보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서서 영토적으로 이동할 때 인접국의 국민이나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영토 환경이 오염되었고 주권이 침해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작년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했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당 정도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잘못되었을 때 국가 안보 문제가 근원이 될 정도로 서로 갈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나름대로는 뭐 유야무야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또한 인간 안보의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계 터전이 파괴됩니다. 특히 가뭄과 홍수가 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결국 환경 문제이지만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빈곤 상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난민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인간 안보의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국가 안보 또는 인간 안보 입장에서 생태계를 논의하는 것은 생태계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문제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가의 주권이나 영토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생태계 그 자체를 지구 생태계 그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태 안보냐라는 것인데요. 생태 안보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 각 구성 요소들, 즉 비인간 동식물이나 또는 지구 환경 그 자체가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우리는 생태 안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보 개념과는 무관하게 지구적 생태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제 안보 개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가는 것, 즉 생태 안보 패러다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태 안보 개념은 기존의 국가 안보나 인간 안보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보다도 생태계의 구성과 생태계의 공생적 관계를 더욱 강조하는 안보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제 생태 안보는 인간 생태 공동체의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붕괴된 생태 공동체의 복원과 이를 회복해서 더욱 그 공생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 여기에는 인간 집단뿐만 아니라 동식물 집단도 포함시켜서 지구적인 생태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가, 어떤 집단인가를 알고 그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 안보의 개념은 영토로 구분되는 개별 국가의 어떤 영토의 덫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생존 공간과 더불어 그것이 생태적인 적소라고 하는 그 생태적인 어떤 지구 생태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그것을 우리는 생태적 적소라고 하는데요. 이 생태적 적소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적소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그 많은 열대우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대우림에 살아가던 동식물이나 인간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태적 적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적 적소가 줄어들면은 그 야생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식물들이 또는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지구 생태계에서 자기 질환한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 간에는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는 양적 균형보다는 상호 의존적이고 공생적이고 생태적 가치가 함량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지난 30년 동안의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죠. 결국 인간의 파멸과 이 지구의 어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국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비유를 하건데 설국열차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열차 밖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설국열차 밖으로 넣을 수 있는, 즉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생태 민주주의, 그리고 생태적 권리, 그리고 생태적 인간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